많은 분들이 여름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운 날엔 과일이 최고지요. 참외 한두 개, 수박 몇 조각,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들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건강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믿음 때문에 매년 여름 응급실로 실려가는 고령층이 적지 않습니다. 숨이 차서 밤새 앉아 있어야 했던 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다 식은땀을 흘린 분, 별다른 통증도 없었는데 검사 후 신장 기능이 크게 무너졌다는 말을 들은 분들까지. 더 무서운 것은 많은 경우 그 시작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과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60세를 넘기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시원한 참외 한 개쯤, 수박 몇 조각쯤, 별일 없이 넘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속의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흘려보내던 것이 이제는 쌓이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것이 이제는 심장과 폐를 흔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쉽게 말해 몸속 피를 걸러주는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아파트 주방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고 갈지 않으면 점점 막히고, 물은 겨우 통과하면서도 불순물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지요. 신장도 비슷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낡은 필터처럼 천천히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많이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은 버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계 가까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신장에서는 칼륨과 수분 처리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많고 수분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바로 그 풍부한 수분과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제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남아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흔듭니다. 집 안전기 배선이 갑자기 꼬이면 불이 깜빡이고 기계가 멈추듯이 칼륨이 과하게 올라가면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 저림, 기운 없음, 가슴 두근거림처럼 애매하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위험한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과는 별개로 배출되지 못한 물이 쌓이면 다리가 붓고 심하면 폐까지 물이 차서 누우면 숨이 더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변화가 너무 늦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참는 장기입니다. 70%,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조용히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픈 게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잘 먹는다고 다 몸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름 과일처럼 달고 시원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음식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사는 과일, 냉장고에 늘 넣어두는 과일,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사다 주는 과일 가운데에도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조용히 부담을 쌓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도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누구에게는 보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천천히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첫 번째 과일부터 왜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참외입니다.
한국의 여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과일이기도 하지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연세 드신 분들 식탁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를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 참외는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참외에는 수분도 많지만 칼륨도 적지 않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들어온 칼륨을 몸이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보내야 할 칼륨이 혈액 속에 남아돌기 시작하면 심장이 보내는 전기 신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선에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불빛이 깜빡이듯 심장도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괜히 맥이 풀리는 정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더위 탓,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외가 무서운 이유는 먹을 때는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밥처럼 배부르지도 않고 과자처럼 죄책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개쯤은 괜찮겠지가 2개, 3개로 금방 넘어갑니다. 바로 그 방심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들으면 비타민C가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건강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 특히 혈압약을 오래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키위 역시 칼륨 함량이 적지 않은 편이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으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 가운데 몸에 칼륨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일에서 들어오는 칼륨과 약의 영향이 겹치면서 신장과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약 먹는 사람일수록 더 챙겨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몸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키위는 작고 부드러워서 금방 여러 개를 먹게 됩니다. 입에 잘 들어가고 새콤달콤해서 식욕도 돋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산뜻한 과일 같지만 몸속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애매합니다.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종아리가 묵직하거나 가슴이 불편한데도 그냥 컨디션 문제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거의 물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거의 물이라는 점이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수박을 먹으면 처음에는 몸이 시원해지고 갈증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많은 수분을 제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몸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붓고 손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해지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밤에 눕자마자 숨이 차고 베개를 높여야 겨우 잠드는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숨이 찬 원인을 폐나 심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신장과 연결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물 조절을 맡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낡은 배수관이 물을 제때 흘려보내지 못하면 집안에 물이 차오르듯 신장이 약하면 수분도 쌓여 결국 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저녁에 수박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몸의 대사와 배출도 더 느려지는데 그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도 못한 채 밤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거나
아예 소변은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몸은 점점 붓고 숨이 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니까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이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 그 중에서도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는 워낙 건강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감기 예방, 비타민 보충, 입맛 회복 같은 말과 늘 함께 다니지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에게 오렌지 주스는 과일 그 자체보다 더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즙으로 만들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섬유질이 포만감이 줄어들어 훨씬 빠르게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천천히 들어오던 당과 칼륨이 주스로 바뀌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덥다고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부담을 더 키웁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혈관에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주 가는 채처럼 피를 걸러내는 기관인데 이 미세한 구조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스는 과일을 먹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양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렌지 한두 개는 망설이면서도 주스 한 컵은 금방 마셔버리게 되지요.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핵심은 신장이 약한 분,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부종이 있거나 혈압약 당뇨약을 오래 복용 중인 분, 야간 호흡곤란이나 소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과일도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습관이 노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처럼 달고 시원하고 쉽게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독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경계심이 풀린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늘 정직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지금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과일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여름 한철의 컨디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신장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피해야 할 것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부분을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제 과일은 거의 못 먹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과일을 골라서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신장에 부담을 얹고 어떤 것은 몸의 염증과 노폐물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많이 알려진 건강식이 아니라 지금 내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이면 몸은 생각보다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지켜본 한 68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다리가 늘 붓고 피로가 심했고 검사에서도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식사는 줄였는데도 몸은 무겁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이면 얼굴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하나씩 바꾸면서 과일 선택도 조정했습니다. 여름마다 당연하게 드시던 수박, 참외, 주스를 줄이고 대신 신장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과일을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자 몸의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과일 하나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식사, 수분 조절, 생활 습관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이 힘들어하는 것을 덜어주고 편안한 선택으로 바꾸었을 때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고맙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부드럽고 먹기 편하면서도 신장이 약한 분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유는 칼륨 부담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서도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오래 쓰인 정수 필터와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필터가 낡고 예민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딸기 속의 항산화 성분은 이런 예민한 상태의 몸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칠어진 표면에 계속 자극을 주는 대신 부드럽게 달래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쌓이기 쉬운데, 이런 잔불 같은 염증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딸기는 그런 면에서 부담은 비교적 낮추고 보호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딸기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드시는 것이 좋고, 꼭지를 먼저 떼기보다 씻은 뒤에 제거하는 편이 영양 손실과 잔류 오염을 줄이는 데 더 낫습니다. 작고 예뻐서 자꾸 손이 가지만 양은 정해놓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달고 시원한 열대과일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의외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칼륨 부담이 높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찌꺼기나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대사도 느려지고 먹은 것을 처리하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장은 원래 피 속의 여러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버거워지면 몸이 더 쉽게 붓고 지치게 됩니다. 파인애플은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일을 설명할 때 막힌 배수관의 물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에 비유하곤 합니다. 완전히 새 배관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쌓이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시럽에 절인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제품은 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몸에 부담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생파인애플을 소량 드시고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편이 속에도 덜 자극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해서 버리는 심지 부분에도 유용한 성분이 더 남아있을 수 있으니 치아와 소화 상태가 허락한다면 아주 조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보기에는 작고 조용한 과일인데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산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 통풍, 결석 문제를 함께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따로 노는 것 같아도 사실 신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산이 높아지고 작은 결정들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신장도 그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날카로운 모래알이 여과막 주변을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조용한 자극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체리는 이런 요산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면서도 관절이 잘 붓고 발가락이나 무릎 통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겐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특히 밤에 몸이 더 붓고 불편한 분들은 저녁 늦지 않은 시간에 소량만 드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적당량입니다. 체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 자체로 또 다른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돕는 과일도 지나치면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부담이 덜한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배가 좋은 이유는 수분이 있으면서도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른 걸레가 아니라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거칠게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안고 함께 밖으로 나가게 돕는 느낌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에겐 배가 생각보다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배에는 몸의 열감과 자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어 더운 계절에 속이 답답하고 마른 기침이 있거나 몸이 쉽게 달아오르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 가까이에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얇게 썰어 천천히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배숙처럼 따뜻하게 활용하면 속이 냉한 분들에게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가 신장에 비교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치료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너진 신장을 과일 하나가 기적처럼 완전히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몸을 계속 괴롭히는 선택을 줄이고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바꾸면 신장은 더 늦게 망가지고 남아있는 기능도 훨씬 오래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이런 작은 교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을 채워두는지, 목이 마를 때 무엇을 집는지, 더운 날 무엇을 시원하다고 믿고 먹는지. 이런 일상의 선택이 쌓여 결국 병원 침대와 식탁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일도 유행으로 보지 마시고 몸의 언어로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편안해하는지, 먹고 난 뒤 붓지는 않는지, 숨이 차지는 않는지, 속이 무겁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과일보다 내 신장이 덜 힘들어하는 과일이 지금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만 더 신중하게 고른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같은 선택이 신장에게는 휴식을 주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을 먹을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좋은 과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꼭 지켜야 할 과일 섭취의 기준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과일을 무엇으로 바꿔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종류만 바꾸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몸에서는 좋은 과일도 먹는 시간, 양, 방식이 어긋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취 같은 약도 복용 시간과 용량이 맞아야 효과가 나는 것처럼 과일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와 배출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예전 습관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이 받는 충격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시간입니다. 과일을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1시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 시간은 위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아 과일의 당과 산이 갑자기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도 하루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들어온 수분과 영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어르신들은 과일의 산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고 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몸이 더 지치기도 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밤은 원래 몸의 배출과 순환이 느려지는 시간인데 그때 수분과 당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밤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도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을 꼭 정해놓고 먹는 것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총량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대체로 200g 안팎, 작은 종이컵 한 컵 정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라면 7개에서 10개 정도, 파인애플은 작은 조각 2개, 체리는 10개 안팎, 배는 반 개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기보다 오전과 점심 이후로 나누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과 칼륨, 수분 부담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한 번에 밀려드는 것에 약하고 나누어 들어오는 것에는 훨씬 덜 힘들어합니다. 과일도 보충이 아니라 관리라는 생각으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부드러우니까 대충 몇 번 씹고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와 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몸 전체 순환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입을 천천히, 충분히 씹으면 침속 효소가 먼저 작용해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몸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최소한 30번 가까이 씹는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숫자를 정확히 세실 필요는 없지만 과일이 거의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씹는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급하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빨리보다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일과 요거트를 함께 먹거나 우유와 갈아서 건강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고소해서 더 잘 먹히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꼭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일 속 유기산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느려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더부룩하고 묵직한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런 소화 부담도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달게 만든 요거트나 시판 스무디는 당까지 높아져 신장과 혈관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단독으로 물과 함께 가볍게 드시는 편이 가장 무난합니다. 여러 가지를 섞을수록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처리해야 할 숙제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약과의 간격을 반드시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의외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당, 칼륨, 수분, 산 성분을 함께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약의 흡수와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약 먹는 시간과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먹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약과 함께 삼키듯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은 시기일수록 작은 겹침도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을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몸을 덜 힘들게 하며 먹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시간, 양, 씹는 습관, 조합, 약과의 거리. 이 5가지는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오늘부터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침 붓기가 덜해지고 밤숨이 덜 차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보약보다 이런 작은 원칙을 오래 지키는 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믿습니다.
아직 투석을 하지 않으니 괜찮고, 아직 크게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고, 과일은 원래 몸에 좋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치료법보다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좋다더라 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름이라고 참외를 당연히 먹고, 갈증 난다고 수박을 큰 접시로 비우고,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정말 내 신장에 맞는지 한 번쯤 멈춰서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딸기, 배, 파인애플, 체리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과일도 시간을 지켜 소량으로 천천히 먹는다면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많이 더하는 것보다 몸을 괴롭히는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달고 시원한 만족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몇 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 걷고, 혼자 씻고, 혼자 밥을 먹고, 병원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절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냉장고 안을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신장을 지치게 하는 과일을 채워둘지, 신장에게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는 선택을 채워둘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연료를 주면 버티고, 무리한 부담을 주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참외와 수박, 진한 오렌지 주스 대신 딸기와 배, 파인애플과 체리로 바꾸는 그 작은 결심이 언젠가 병원 침대 대신 내 집 식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기, 오기이거나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 확인이 위험을 막는 가장 현명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